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오늘은 토목 시공기술사 제115회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응시한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1교시 문제를 보시면은 예년과 동일하게 13문 중에 10문을 선택하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 문제는 워커빌리티와 컨시스텐시, 오늘 기본 문제고, 2번 문제는 온도 균열, 저 수준에 따른 온도 균열 지수도 기출 문제입니다.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도 일반 문제고요. 자,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가 있는데, 순환 골재는 나왔었는데 토사는 처음 나왔습니다. 자, 절터부 표준 발파 공법, 요것도 우리가 뭐 일반 쓰고 있지만 처음 나왔고, 그죠? 해상 건설도로, 건설공사에서 가토제, 요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절터부 판넬시 옹벽이 나오고, 그죠? 불연성 면은 기출문제고, 엑스트라 도지교도 기출문제고, 쇼크리트 리바운드도 기출문제입니다. 유해염 방지기에서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탄소 콘크리트도 기본 문제고, 유토공사도 많이 나왔던 문제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13문제 중에 10문제는 뭐 어느 걸 선택하도 뭐 다 쓸 수 있는 문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가장 평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서 자, 워커빌리티 나왔어요. 워커빌리티와 자, 컨시스텐시 나왔어요. 그죠? 자, 워커빌리티는 시공성이죠. 시공성을 워커빌리티라고 합니다. 그죠? 자, 컨시스텐스는 질기입니다. 질기. 그죠? 그러면 시공성, 워커빌리티는 시공성을 말하는 거고, 자, 우리가 작업의 난이도, 시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작업의 난이도죠. 작업의 난이도를 우리 시공성이라 한다 하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물이, 그죠? 물량에 따라서 질기 상태를 나타내는 걸 컨시스텐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워커빌리티를 컨시스텐시하고 워커빌리티는 뭐냐? 얘는 우리가 몰탈의 질기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시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시공성을 나타낸다. 그럼 시공성을 나타내는 영향 요인은 뭐가 있느냐 해서, 자,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재료하고 배합에 있죠. 그죠? 재료는 뭐냐? 시, 골, 물, 혼에 있어요. 그죠? 시멘트, 골재, 물, 혼합체. 그죠? 그 다음 배합은, 자, 슬, 공, 굴. 예를 들어서 물잔단에 있어요. 스럼프, 공기량, 굵은돌재, 물세미치, 탄골재, 잔이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 나서 그죠? 시공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럼프가 있고, 또는 여기서 우리가 후로가 있죠. 그죠? 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가 있어요. 비비. 그 다음에 이제 다짐 계수가 있어요. 또 다짐 계수도 있고, 구간입 시험도 있어요. 그죠? 구간입 시험도 스럼프를 평가하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면 워커빌리티는 시공성이고, 얘는 질기다. 질기 정도에서 다짐성이다. 시공성은 결국 우리는 다짐성이죠. 그죠? 다짐성이 아니고, 다짐 콤팩시티인데 시공의 난이를 판다. 시공성은 또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시공성이란 뭐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게 나오면 품질, 자, 원가, 또 안전,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강도는 좋게 하고 시멘트는 적게 들어가고 균열도 안 생기면서 작업을 좋게 하는 걸 시공성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컨시스텐시라는 것은 질기죠. 그죠? 시멘트 몰타를 폈을 때 콘크리트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콘크리트 성질에 따라서 시공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시공성, 그러면 질기 시험 어떻게 하느냐? 질기 시험은 똑같습니다. 스럼프, 후로와 비비 단계에서 구간의 시험을 우리는 질기 시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WCC, MVP, F에서 OAS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온도 균열 지수 나왔어요. 온도 균열 지수 또는 ICR이다 나왔어요. 그죠? ICR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ICR은, 자, 우리가 두 가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FSP, 자, SPT, 인장 강도의, 자, 온도 균열, 온도 응력이 나왔어요. 온도 응력.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장 응력이라고 하죠. 인장 응력에다가
온도 응력이죠. 온도 응력을 1.5 이상 됐을 때 나타낸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라냐면 균열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균열 수준에 보면은 자 여기서 완전 방지가 있어요. 완전 방지 또는 제한, 균열 제한이 있어요. 균열 제한. 또 세 번째, 자 유해 균열 제한이 있어요. 그죠? 유해 균열 제한. 완전 방지는 1.5 이상, 얘는 1.2 내지 1.4 미만. 요거는 0.7에서 1.2.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저수준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온도 인장 응력과 온도 응력이다. 그러면 콘크리트 인장은 어떻게 하느냐? 할열 인장 정도로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판을 대가 이렇게 했을 때 FT는 이 P분의 파이 DL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인장 응력이다. 온도 응력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변형 계수는 변형률분의 응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응력은 온도의 단선 계수하고 변형률로 해서 이걸 가지고 온도의 인장 응력 이렇게 온도 응력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는 ICR은 간이 평가. 그죠? 15의 델타 TI가 있습니다. 그죠? 델타 TI 나오죠. 그럼 15의 델타 TI라는 것은 요거는 내외 최고 온도차입니다. 최고 온도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요거는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서 자, ICR은 자, 우리가 10에 자, R에 자, 델타 T 제로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델타 T 제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내외 최고 온도 차를 얘기하고 얘는 평균 온도 차입니다. 평균 온도 차고 얘는 구속 지수다. 온도가 건조하냐, 안반이냐, 습연 상태에 따라서 구속 계수를 고려한 걸 말한다. 나와서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나와서 비교죠. 자, 안반에 칠 때는 우리가 이제 구속 계수는 예를 들어서 뭐 0.5를 치죠. 그죠? 요 구속 계수는 안반에 치면 하고 그죠? 중간주 때는 하는 0.65를 줍니다. 그죠? 0.65를 주고 경함에 칠 때는 0.8을 줘요. 0.8을 주고 그다음 이미 콘크리트 위에 칠 때는 0.6을 줘서 이렇게 제어를 한다. 이걸 온도 균열 지수. 뭐 이건 매스 콘크리트 쓰는 거니까 가장 일반적인 문제겠죠. 그죠? 자, 3번에 보면은 아스팔트에 자, 온도 관리 나왔어요. 그죠? 아스팔트의 온도 관리다. 그래서 이제 자, 첫째 이제 운반이죠. 운반. 자, 포설. 자, 다짐. 다짐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겠죠. 운반, 포설, 다짐 나서. 그죠? 자, 운반 쪽은 보통 우리가 110에서 140이죠. 자, 온도가 운반할 때는 110에서 140도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도 관리가 자, 1차 다짐 나오죠. 그죠? 1차 다짐은 여기는 110에서 140을 자, 요 범위를 온도를 관리해라 합니다. 1차. 2차는 자, 70에서 90이죠. 70에서 90도 C를 유지를 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마무리 개방 시에는 60도입니다. 그죠? 60도 C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준비 운반 포설 다짐 주는 포다 씁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다짐은 110에서 140, 그 다음 2차 다짐은 70에서 90, 3차 개방 시는 60도 이하로 해라를 우린 주는 포다. 준비, 운반, 포설, 다짐을 쓰시고 요걸 쓰면은 아스팔트의 온도 관리다. 나왔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쓰면은 온도 관리가 안 될 때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자, 우리가 한냉기 아스팔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온도 관리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문제점은 뭐냐? 첫째, 뭐 선호균 마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소성이라든가 노화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마모라든가 수명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제 한중 콘크리트 문제점을 갖다 붙여도 되겠다. 그죠? 한중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주는 포다로 써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째를 보면은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순환골재 나왔어요. 순환골재와 여기서 다시 우리가 순환토사 나왔어요. 그죠? 그럼 순환골재는 뭐고 순환토사는 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순환골재는 이거죠. 어떤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있으면은 자, 요걸 해체를 했죠. 해체를 했습니다. 그죠? 해체를 해서 해체 파쇄물을 운반을 했어요. 그럼 파쇄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파쇄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파쇄기에 자, 여기서 우리가
파쇄기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파쇄를 시켜요. 파쇄를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수를 하면은, 자, 모래가 깔아앉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저장해서 중성화철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재가 남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순환골재다. 해체공사에서, 자, 파쇄물에 파쇄를 해서 세척을 해서 순수한 재생골재를 우리는 순환골재다. 이렇게 합니다. 순환골재를, 재생골재를 순환골재다. 이렇게 한다면은, 자, 순환토사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재활용 촉진법입니다. 재활용 촉진법에서, 자, 우리 건설공사에서 발생됩니다. 그죠?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자, 또는 배출되거나, 또는, 자, 예를 들어서 수집이나, 또는 운반토사죠. 그죠? 운반돼가지고, 발생되는 토사를 우리는 전체 과정으로 우리는 순환토사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2013년 자, 12월 1일부로 얘는 우리가 폐토사가 아닌 순환토사로 됐습니다. 그죠? 그 순환토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 용도를 보면은 우리가 성토를 할 수 있고, 그죠?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개량을 위한 집안 개량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사를 우리는 순환토사다. 자,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자, 우리가 굴착을 한다든가,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뭐 제거를 한다든가 배출하든가 수지 운반하는데 발생되는 토사를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는 순환토사다 하고, 순환골재는 우리가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골재를 우리는 순환골재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5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나왔어요. 그죠? 절토부에 표준 발파 공법 나왔어요. 표준 발파, 자,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발파를 할 때, 첫째가 하면은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하죠. 그죠? 실시 설계를 합니다. 실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영향권 분석을 해요. 영향권 분석을 합니다. 그죠? 영향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발파 설계를 합니다. 그죠? 발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얻죠. 인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하는 걸 우리는 한다. 그럼 시공할 때는 첫째, 우리가 이제 무진동 발파를 할 것이냐, 자, 일반 굴착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표준 발파 공법은 뭐를 하느냐 하면, 그죠? 그럼 표준 발파 공법의 패턴이 지금 우리가 1번이 있고, 2번, 자,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 있어요. 그죠? 1번, 2번, 3번 있는데, 자, 1번은 요거는 우리가 암파쇄공법이에요. 암파쇄공법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진동 발파로, 자, 미진동 발파입니다. 미진동 발파에 의해서 암파쇄하는 걸 1번, 표준 타입 1이다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은 정밀 진동, 그죠? 요걸 정밀 진동 제어 발파다. 정밀, 자, 요걸 진동 제어 발파라고 해요. 제어 발파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정밀이란 뭐냐? 소량의 폭약으로 우리가 발파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2번은 우리가 정밀 진동 제어 발파는 소량의, 자, 폭약으로 안반의 균열 발생. 그죠? 안반의 폭에서 균열을 발생하고, 그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 2차로 브레이커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 우리는 2번 발파다. 그죠? 3번에 보면은,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는 정밀, 이건 진동 제어입니다. 진동 제어 발파를 우리는 3번 발파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3번 발파는, 자, 우리가 이제 보안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 우리가 시험 발파를 하죠. 그죠? 결국은 시험 발파를 해서, 자, 영향이 없는 걸 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이 여기, 3, 4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5번을 보시면은, 자, 일반 발파예요. 5번에 보면은 일반 발파. 일반 발파인데, 일반 발파는, 자, 공당 장량량이 기준을 충족시켜죠. 그죠? 자, 우리가 누드 지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누드 반경에, 누드 반경에 누드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최소 저항성이 나는데, 이 누드 지수가 1일 때, 그죠? 누드 1을 했을 때 장량을 하는 걸 일반 발파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대규모 발파가 있어요. 대규모를 장량을 우리가 영향권, 그죠? 우리가 주변에 영향이 없을 때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발파가 있다. 나왔어. 그죠? 그러면은 암파세, 민동 발파가 있고, 정밀 진동 발파가 있고, 진동 제어 발파가 있습니다. 진동 제어 발파가 있고, 일반 발파입니다. 그죠? 누드수가 1일 때. 그러면 대규모 발파는 주변에 영향받을 문제가 없을 때 대규모 장약을 해서 하는 걸 발파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6번까지, 그죠? 6번까지가 표준 발파. 1, 2, 3, 4, 5, 6. 자, 요거는 암파세, 진동 제어 발파. 2는 정밀 진동. 요거는 3, 4는 자, 진동 제어 발파. 5번은 일반 발파. 6번은 7번 대규모 발파. 요걸 우리는 절토 사면의 표준 발파 기법입니다. 표준 발파 기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면은 해상공사에서 자, 건설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건설공사에서 여기서 가토제 해놨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토제다. 그죠? 가토제입니다. 가토제.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물막이가 나오죠. 가물막이. 그러면 자, 우리가 물을 막아주면은 가물막이고 토사를 막아주면 가토제예요. 임시 가시설에 해당되는 토제를 우리는 가토제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해상공사를 자, 우리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도로공사를 해야 될게요. 그죠? 도로를 이렇게 해서 성도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물을 이렇게 흙을 안 무너지게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 이걸 물은 거죠. 그죠? 이걸 가토제라 그래요. 가토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시트 파일이 있어요.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 시트 파일로 이렇게 막아주고 도로를 형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시트 파일을 먼저 받고, 자, 우리가 토사를, 자, 우리가 체험해서 도로를 구성하는 걸 요걸 시트 파일, 자, 가토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사석제가 나옵니다. 그죠? 사석이라는 것은,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사석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사석을 갖다가 이렇게 투하를 했어요. 그죠? 사석을 가지고 이렇게 투하를 해서 제방을 사는 걸 요거는 사석제다. 이렇게 합니다. 사석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토목 섬유가 있어요. 토목 섬유 투구식으로 합니다. 그죠? 투구. 자, 투구 제방. 토목 섬유 투구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토목 섬유에다가 이렇게 자, 섬유에다가 이렇게 토사를 맷들이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채워가지고,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자, 토목섬유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매립을 하는 걸, 자, 우리가 토목섬유 투구제방이다. 투구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토제가 이게 흙을 막아주는 해상도, 벼랑에 도로를 내려고 흙을 막아주는 게 시트 파일을 하고 막는 방법이 있고, 사석제를 투하는 방법이 있고, 토목섬유 투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토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가토제입니다. 해상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 시설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죠? 시트 파일식 사석제 토목 투구 시스템을 우리는 가토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에 보시면은 자, 7번에 보면은 절토부에 자, 판넬식 옹벽이 있어요. 판넬식 옹벽이다 나왔어요. 그죠? 자, 판넬식 옹벽은 뭐냐 하시죠? 자, 절토부가 이렇게 있어요. 절토부가 있으면은 여기다 일단은 소일 렐링을 이렇게 해요. 소일 렐링을 합니다. 그죠? 소일 렐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규모 판넬을 갖다가 이렇게 일체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소일 렐링하고 일체를 시켜서 하는 걸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넬식 옹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일 렐링, 자, 네일링을 하시고, 소일 네일링을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PC 판넬입니다. PC 판넬을 가지고 위에서 덮어서 고정을 시키는 걸 판넬식 옹벽이다. 나와서, 그죠? 그러면 판넬식 옹벽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게 대규모예요. 그죠? 판넬식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자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자, 보통 이게, 중량이, 그죠? 우리가 이제 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이 됐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크기가 1.2m 또는 1.5m입니다. 1.5m. 자, 그 다음에, 자, 0.2m. 이거 두께가 0.2예요. 그죠? 0.2m 왔어. 자, 그래서 이걸 중량이 크죠. 콘크리트로. 그럼 1.2, 1.5, 0.2 해서 이 콘크리트 판넬을 가지고 여기다가 덮어서 이렇게 옹별하는 걸 우리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토 판넬을 하는데 이걸 했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소일 렐링을 하고 보관 안 하고 공기가
그 공기가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집안 이완이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활동 파괴. 자, 우리 이제 슬라이딩이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때 이 자중에 의해서, 소일 렐링도 봐주면은 자중에 의해서 잡아주니까 이것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중이 크니까 구속 효과도 큽니다. 그죠? 구속 효과.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굴도 들어가지랍니다. 여기 이게 눌려가지고 하니까 이게 접착해서 가장 밀착 시공이 되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세굴도 방지되고 우리가 현장에 자,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자,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를 절토부다. 그러면 시공 방법은 소일 렐링을 하고, 소일 렐링 위에다가 판넬이, 그죠? 1.2m, 1.5m, 0.2T, 0.2m 되는 대규모 판넬을 갖다 덮어서 사용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걸 움직이려고 하니까 대형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형 크레인이 필요할 정도지 나머지는 우리가 공기가 단축된다. 그래서 소일 렐링 위에 PC 판넬을 덮는 걸 절토부 판넬식 옹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봤어요. 8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우리가 불연속면 나왔어요. 그죠? 반대로 자, 연속면이 나오겠죠. 연속면이 나와. 자, 우리가 이제 안반을 보면은 자, 암석이 있어요. 암석이 있고, 자, 또는 불연속면이 있어요. 불연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반이 있어요. 안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석 역학이다. 불연속면 역학이다. 불연속면 역학이다. 또는 안반 역학이. 그래서 우리가 암에 보면은 세 가지 역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석 역학 다르고, 불연속면 역학 다르고, 안반 역학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안반하고 이걸 차이를 어떻게 주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강도 했어요. 강도. 자, 이거는 투수개수 했습니다. 자, 암석은 이렇게 된 덩어리를 암석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불연속, 균열이 없는 걸 암석이다. 그럼 불연속면은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층 옆단이라고 해요. 그죠? 옆단이다 합니다. 전리나 층리나 옆리나 단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연속면이라는 것은 강도가 변합니다. 강도가 변하고 자, 투수 개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을 우리는 불연속면이다 이렇게 하고, 안반은 뭐냐? 여기서 C값하고 파이값이 일정한 걸 암이죠. 암과 토사라고 구성된 걸 안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주로 안반 역학은 토사 역할을 하고, 이거는 연속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연속면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면이나 터널은 불연속면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불연속면에 우리가 이제 파괴 요원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원평 세전이죠. 그죠?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리, 층리, 옆리, 단층을 우리는 불연속면이다 나오고죠. 자, 요거 나오면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암 사면을 갖다 붙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 그래서 암을 크게 하나면은 연속면, 불연속면, 암석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REV라고 그죠? 대표 단위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대표 단위 최적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대표 단위 최적이, 자,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대표 단위 최적을 REV를, 자, 불연속, 요 REV가 있어요. REV가 있으면 요걸 이상은 안반이라 하고, 요 이하를 우리는 불연속면이라 하고, 여기서 요까지를 암석이라 해요. 그래서 요걸 대표 단위 최적. 그래서 안반을 분류할 때 불연속면은 그런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그죠? 또는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균, 절, 예를 들어서 풍, 침, 단지, 주절, 애추, 균열, 전리, 풍화, 침시, 단면 이거 갖다가 쓰기도 하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연속면이다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불연속면이다 했고,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은, 자, 여기다가 엑스트라 도주교 나왔어요. 그죠? 도주교가 나왔어요. 그럼 엑스트라 도주교는 뭘까? 하나,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박스 가드가 있어요. 자, 박스 가드가 있어요. 또는 또 여기서 우리가 엑스트라 도주교가 있어요. 도주교가 있고 사장교가 있어요. 사장교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경관이 100에서
200m에 주로 시용해요. 100에서 200m. 얘는 50에서 200m를 경관을 주로 해요. 그죠? 경관장이. 얘는 자, 200에서 우리가 400m를, 자, 500m까지를 주로 시험 많이 하죠. 그래서 박스 가드하고 엑스트라 도주기의 기본 개념이 뭐냐라고 한번 본다면은,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경관 연속교가 있어요. 그죠? 3경관 연속교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자, 모멘트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모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텐션을 줍니다. 그죠?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박스 가드 하나, 이렇게 텐션을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PC 박스 가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선을 했어요. 됐어요. 그죠? 요걸 P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요걸 모멘트 거리 S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PS는 8분의 U의 L의 자승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반력은,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긴장력에는 반력은 납니다. 그죠? 8PS의 L의 자승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 거리, 요 모멘트 거리, 요 땡기는 긴장력하고 요 거리에 따라서 반력이 자, 생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얘는, 엑스트라 도주교는 뭐냐 한다면은, 자, 여기서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교량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높여서,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여기서 이 S 거리를 증대시켜요. S 거리가 증대되니까 반력이 커져요. 반력이 커지니까 반대로 이걸 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경관장이 이거보다가 훨씬 경관장이 길가니까 교각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자, 요 S를, 여기에 요 모멘트 거리, S가 증가됨으로써, 자, 이 거리를 같은 U 있을 때, 반력일 때, 거리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관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걸 엑스트라 도주기의 원리다. 나서 그죠? 그럼 사장교는 뭐냐? 사장교는 이 거리가 긴 대신에 이 반력이 이만큼 더 커져요. 그죠? 더 크죠.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교하고 사장교 차이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사장교가 이렇게 있어요. 사장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사장교는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현수교는 어떻게 걸리냐?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장교는 S1이 여기 되고 현수교는 S2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엑스트라 도주교는 다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 S1이 되고 S2가 되고 S3가 되고,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PS는 8분의 U의 L의 자승에서 이, 자, 모멘트 거리를 증대시켜 줌으로써,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력을 발생할 때, 자, 8PS에다가, 그죠? 거리 자승이 나오는데 얘를 크게 해주니까 같은 반력이면은 얘가 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관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엑스트라 도주교다, 요거는, 자, 사장교다, 요거는 현수교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요렇게 된다면 요거는 우리가 박스 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같은 반력을 했을 때 거리를 하는 걸 우리는 엑스트라 도주교의 기원 이론이다. 뭐, 또는 뭐 짝퉁 사장교다. 그죠? 사장교 중에, 자, 우리가 높이를 적게 산 걸 우리는 엑스트라 도주교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쇼크리트에 리바운드 영향인자 나왔어요. 여기서 리바운드 영향인자와, 자, 또는 이것을 감소 대책 나왔어요. 감소 대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리바운드가 이제 심한데, 리바운드가 우리가 이제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죠. 그죠? 첫째, 우리가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그죠? 습식이 있는데, 건식이 리바운드가 크죠. 그죠? 건식이 크는데, 자,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거는 뿜어 붙이는 시기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노출 각도죠. 그죠? 노줄의 각도 또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싸붙이기 면에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싸느냐, 이렇게 경사로 싸느냐, 또는 요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요 노즐은 바로 직각으로 해야 돼요. 90도 직각으로 쌀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죠? 자, 이렇게 쌌을 때, 이렇게 쌌을 때. 그러면 노즐을 가지고 바로 이 부착면에
직각으로 쌌을 때가 가장 리바운드가 적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크면 클수록 리바운드가 크다 나와서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께입니다. 그죠? 두께. 그러면 이래 두께가 자, 얇을 때는 리바운드 적은데 두꺼울 때는 리바운드가 또 커진다. 두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쏘아붙이는 압력이 되죠. 그죠?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습식과 건식의 종류에 따라서 뽕 붙이기 시기에 따라서 노즐 거리와 각도에 따라서 쇼크리트 두께에 따라서 여기서 주는 압력에 따라서 그죠? 압력에 따라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압력이 약하면은 리바운드가 많이 생기죠. 압력이 강하면은 빨리 붙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바운드를 한다. 그러면 대책은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그죠? 준비를. 자, 우리가 터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이완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낙볼트를 했습니다. 낙볼트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차 쇼크리트를 하죠. 그 다음에 Y매시를 하죠. 그 다음에 2차 쇼크리트 하죠.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1차 쇼크리트를 하고, 1차, 자, 쇼크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Y매시를 갖다 놓고, 그럼 2차 쇼크리트를 하고, 양생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시험을 하는 걸 말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서 쓰시면 되죠.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나왔어요. 그죠?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나왔어요. 그죠? 계획서 나왔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 쪽에서 보면은, 자, 높이가 31m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고, 자, 일반 건축물이 있고, 다중 이용 시설이 있어요. 일반 건축물은 3만 평방미터입니다. 3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다중 이용 시설은 5천 평방미터, 5천 평방미터 이상 되고, 지하 굴착이 나오죠. 그죠? 지하 굴착은 10.5m, 그죠? 약 10m 이상, 그죠? 10m 이상 굴착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터널이 나오죠, 그죠? 터널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교량이 나와요. 교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댐이 있어요. 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터널을, 우리가 교량을 보면은 최대 지간장이 자, 50m입니다, 그죠? 50m 이상일 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터널 교량 댐이 되겠죠, 그죠? 터널 교량 댐이 되겠다. 그러면 터널 교량 댐에는 자 무슨 내용을 우리는 할 거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자 공통 제출 사항이 있어요. 공통 제출 사항이 있고 자 교량에 우리가 했을 때 제출 사항이 있고 자 그다음에 댐 했을 때 댐 공사에 있을 있고 그다음에 터널 공사가 나오죠. 그죠? 터널 공사 나오고 또는 뭐 여기 굴착 공사까지 나오겠죠. 그죠? 굴착 공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공통 제출 사항을 뭘 하느냐 하면은 첫째, 자, 우리는 공사의 개요서가 나오죠. 자,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안전 보건 계획서를 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파나 또는 항타. 그죠? 항타, 자, 우리가 이제 관련 문제,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에, 발파에 대한 거, 그죠? 항타에 대한 거, 감전에 대한 거, 그죠? 이런 거, 자, 산소, 결핍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내고, 자, 교량을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가설공사에 대한 거, 자, 또는 굴착 및 또는 발파에 대한 거죠, 그죠? 굴착 및 발파에 대한 거, 자, 하부공사 내부, 하부공사를 얼마나 할 것이냐, 또는 상부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포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타에 대해서 자 내야 됩니다. 가설공사, 굴착, 하부, 상부, 포장, 기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댐 공사도 이제 가설공사 나오죠, 그죠? 댐 공사 가설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발파죠. 굴착 및 발파에 대해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댐 축조에 대한 자 우리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공사죠, 그죠? 여기서 각종 설비에 대한 거, 전기 설비에 대한 거, 기타 공사를 냅니다, 그죠? 자, 터널도 자 가설 공사 또는 발파죠. 발파에 대한 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시공, 그죠? 구조물 시공,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굴착 공사는, 자, 이제 일반 가설 공사를 하고, 자, 굴착 및 발파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흙막이에 대한 거, 또는 지보공에 대한 거, 지하수 처리에 대한 거, 대목에 대한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낸다. 그래서 교량, 댐, 터널, 굴착,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는 겁니다. 대상은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건축물은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3만,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5천. 자, 지하굴착은 10m 이상. 교량 기관장은 50m. 그 다음에 일반 댐, 터널은 모든 공사에 다 해당이 된다. 이걸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고 제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면은 자, 저탄소. 자, 콘크리트 나서 그죠? 저탄소가 자, CO2를 감소시킨다. CO2를 감소시키려고 하니까 자, 혼화제를 사용합니다. 혼화제가 뭐냐면은 고로스레거나 또는 여기서 프라이애시죠. 프라이애시나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시리카를 사용해서 자, 시멘트량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를 우리는 저탄소 녹색 콘크리트다 이렇게 합니다. 저탄소는 것은 프라이애시나 고로스레거나 자, 이든 우리가 고로 미분 말을 그죠? 감소시켜 써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혼화제를 넣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시멘트량, 입방미터당 시멘트량이 있어요. 그럼 같은 시멘트를 쓸 때 그냥 일반 콘크리트는 강도는 여기 나오는데 이런 혼화제 썼을 때는 고강도 나와요. 그래서 250메가파스칼까지 나옵니다. 2500kg까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자, 나는 같은 강도를 원하는데 이걸 넣었을 때는 시멘트량을 대량 감소시켜요. 대량 감소시킨 걸 이걸 저탄소 콘크리트다, 녹색 콘크리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시멘트량을 감소시켜서 하면 뭐냐? 첫째, 온실 효과죠. 그죠? 온실 효과를 자, 우리가 방지합니다. 온실 효과가 또 뭐고?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오존층이다. 그죠? 오존층이다 또는 온실 효과다 있어요. 그럼 오존층하고 온실 효과는 다릅니다. 온실 효과는 뭐냐? 자, CO2 가스가 대기권에 이렇게 성층을 이루면은 이 태양열이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을 못하죠. 분출을 못하면은 대기권이 이게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으면 열대화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비닐 가스 같은 온실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온실 효과라. 그럼 요게 CO2가 여기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오존층은 뭐냐? 성층 부분에 이 O3를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그래요. 그 오존층은 뭐냐? 태양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그죠? 자외선을 차단해서 자, 우리 지구 생물의 영양선, 그죠? 이 만약에 이 오존층이 파괴돼 버리면은 자, 이 자외선이 통과하면은 식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사람이 피부가 그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극한 아주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이 자외선을 하는 게 이건 오존층입니다. 이건 후레온 쪽에 있어 문제고 온실 효과는 CO2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CO2를 감소시키고 연료를 감소시키니까 온실 효과가 자, 온실 효과 저감 효과가 크다. 저감 효과가 크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결국은 하니까 비용도 감소되죠. 그죠? 비용도 감소됩니다. 비용도 감소되고, 자, 그 대신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콘크리트에서는 중성화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중성화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돼요. 그죠? 중성화라는 것은 자, 여기서 거꾸로 CO2가 바깥에 들어가면은 자, 이 내구 연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중성화 현상이.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좋아지는데 중성화가 촉진됨으로써 중성화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이걸로는 저탄소 녹색 콘크리트다 해서 이것도 과거의 기출 문제고, 그죠? 자, 13번 봤어.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유토 곡선이다. 자, 또는 여기서 메스커브다. 유토 곡선이다. 메스커브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써도 되지. 그죠? 그럼 유토 곡선이 자, 일반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종단도, 그죠? 종단도가 이렇게 있죠. 종단도가 있다. 그래서 종단도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종단도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적도다. 이렇게 하죠. 토적도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절토죠. 절토고, 성토고, 변곡점이다. 나서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토적도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 토량에 이렇게 절편해서 하니까 최고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최고치 나와서 다시, 자, 요거를 갖다 여기 오니까, 그래서 점점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오니 끝났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평행선이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토량이다. 평균 운반 거리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성토량이다. 이걸 가지고 극대치다. 또는 극서치다. 그 다음에 자, 평균 운반 거리, 평균 운반 토량. 그죠? 절토부, 성토부, 변곡점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서 1교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